비법. 성적만 보던 기존 입시 제도를 깨고 가능성과 소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 초등학생부터 준비하는 입학사정관제로 학부모 초비상. 그래서 영재의 비법에서 그 해결책을 공개. 진로의 방향을 정하는 준비를 하자. 입학사정관제 준비 첫 번째. 미리미리 겪어보는 우리 아이 희망직업 체험. 두 번째. 초등학교 때부터 스스로 작성하는 포트폴리오. 세 번째. 어릴 때부터 길러야 하는 21세기 인재들의 필수 조건 리더십. 영재의 비법 수능 특집. 초등학생부터 준비하는 입학사정관제의 모든 비법을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합니다. 성적만 보던 기존의 입시 제도를 깨고 가능성과 소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 과연 입학사정관제란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보자. 입학사정관제 전문가 정남환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이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엄마들한테 또 질문도 받겠습니다. 자, 우리 박경원 어머니 뭐 궁금하신 거? 어머니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한 6살 일기를 썼었거든요. 그런 것도 도움이 되나요?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일기는 한 개인의 기록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형태거든요. 이제는 조금씩 아마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 시스템 속에 아이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조금씩 아마 입력을 시켜야 될 거예요.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 시스템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교과부가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 다양한 봉사활동, 독서, 다양한 활동한 것을 그 안에서 다 관리할 수 있는 사이트를 교과부가 만들어 놨습니다. 포트폴리오 제작할 때 엄마들이 흔히 생각하는 건 상이거든요. 네. 올림피아드 그런 데 막 내보내고 하는 건데 그런 데서 꼭 1등한 거랑 아니면 입선하거나 장려상 받은 게 그런 게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건지 또 되게 궁금하거든요. 국가에서는 현재 사교육에 의존한 수상 경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설사 상을 못 받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받는 상들도 중요한가요? 교내상이 있고 이제 교내상, 교회상이 네. 있을 텐데요. 가능하면은 교내상 위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애가 스스로 생각하고 정리하고 앞으로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게 그 장을 만들어주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네요. 잘된 포트폴리오 예를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영어 일기를 썼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옆에다가 필요한 자료를 이렇게 스크랩을 해두었거든요. 약간의 복합 형태지요. 이런 것도 개인 블로그에 올려놓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스캔을 떠가지고 꾸준하게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조금 더 잘된 케이스로 항상 학생들은 기록을 하되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성, 그 다음에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성, 양에 대해서는 지속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계획표를 만드는 케이스거든요. 이런 계획은 일일 계획, 주간 계획, 월간 계획 이 자체가 앞으로 우리가 진행해야 할 자기도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기초가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잘한 케이스입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 남자아이고 대학 입시 면접 때 말을 조리 있게 못한다거나 아니면 표정이 좀 아니라거나 자세라는 거 그런 게 좀 갖춰지지 않으면 마이너스가 될까요? 면접이라는 것은 활동 전체에 대해서 본인의 언어로 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는 이때는 논리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을 논리적으로 하느냐. 그래서 말도 연습을 시키고 말도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제는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입학사정관제는. 서류 전형에는 교사가 기록하는 학교 생활 기록부,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국가에서 딱딱 성장 배경, 자기주도 학습 어떻게 해왔는지, 어떤 책을 감명 읽었는지 이런 묻는 질문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자기소개서인데 이게 진정성 있는가를 첨부하는 포트폴리오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꾸며서 서류를 제출을 하면 면접을 통해서, 심층 면접을 통해서 이게 누가 꾸며준 건지 여러 사정관들이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하고 뭐 1박 2일로 뭘 하고 그러면 다 드러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게 옥인지 석인지 그리고 가짜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런 걸 가리는 제도가 입학사정관제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팁을 이제 쭉 한마디 드린다면 이런 게 있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요. 자, 잠깐만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진로의 방향을 정하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앞으로 어떤 진로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전체에 일관성 있게 녹아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 공부를 잘 시켜야 됩니다. 성적에 대한 학력의 우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평소에부터 자료를 잘 준비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포트폴리오. 엄청난 양이 아니고요. 필요한 부분을 필요한 곳에다 모아두셨다가 필요할 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면접이거든요. 이 모든 것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평소부터 기르라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5가지를 잘 준비하신다면은 우리 학부형들께서도 우리 아이와 함께 행복한 미래 사회가 보장되는 교육 제도에 대한 실현, 그것이 입학사정관 전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에서 우리의 미래를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가자고 나온 제도니까요. 꼭 함께 노력해서 공부해서 좀 가면 훨씬 더 아이들도 행복하고 부모님들도 행복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입학사정관제 준비 첫 번째. 자신의 진로에 알맞게 계획하고 활동하라. 희망직업 체험을 통한 진로 목표 만들기. 초콜릿 공장 사장이 되고 싶어요. 아빠한테 초콜릿 선물 줄 수 있어가지고요. 저 만화가요. 사람들한테 재미있는 만화 많이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러고 만들기를 좋아해. 멋있어. 다 만들고 나면. 요리사 하고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연예인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 저는 실험과학자 중에서도요, 약물 실험과학자. 전 실험하는 거를 좋아하고 만드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과학으로 막 실험을 한 다음에 특허를 내요. 그러면 돈 엄청 많이 들어오니까 그걸로 부자가 되고 싶어요. 로봇 사고 싶어요. 로봇. 변신 로봇이요.